이혼하자. 남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제 몸 속에 피가 모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살아온 제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당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남편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혼하고 싶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찌나 충격이 컸던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한 충격적인 배신과 그 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이 쓰이신다면 힘이 되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36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의 충격적인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시에 살고 있는 최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6세가 되었습니다. 36년을 함께 살아온 이 공간에서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될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을 잇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는 저를 남편은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6년을 함께 한 사람이 던진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 안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 함께 손수 꾸며온 우리 집이 이제는 차갑고 이질적인 공간으로 변해버렸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용기를 내어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야.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니, 그럼 지금까지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은 모두 그에게 의미 없는 것이었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한쪽에 누워 몸을 웅크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밤을 새웠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의 대화가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혼 서류를 가져올게.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자. 밥을 먹으며 남편이 한 말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담담하게 66세의 나이에 이렇게 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안을 멍하니 돌아다녔습니다. 36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초기에 함께 구입한 그릇들, 아이들의 성장 앨범,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전화기를 들어 큰딸에게 전화하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에게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평화로운 전주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옥마을 근처에 살면서 늘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동네,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온 이곳에서 이제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저희 36년간의 삶은 한순간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저희 평화로운 노후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36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치킨집을 시작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처음 치킨집 간판을 달던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잘 해보자 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은 그걸 다 잊은 거야? 첫 가게는 겨우 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어요. 냉장고 하나, 튀김기 하나로 시작한 작은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배달을, 저는 튀김과 포장을 맡았죠. 손님이 없어 한숨 쉬던 날도 기름때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가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가족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어서 제가 애를 업고 튀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셋째까지. 아이들은 치킨 냄새를 맡으며 자랐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켠에서 숙제를 했죠. 전주 구도심에서 시작한 작은 치킨집은 10년 만에 번화가로 이전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치킨집의 맛을 알아봐 주셨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이 남편과 제가 함께 일궈낸 결실이었어요.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친 몸이지만 서로 어깨를 기대며 걸어갔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36년 동안 우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했는데. 명절이면 가게를 닫고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던 나날들. 아이들 학교 행사에 번갈아 참석하며 힘들게 균형을 맞추던 시간들. 모두 우리 부부가 함께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치킨집 운영하며 아이들 새 대학까지 보내느라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살아왔어요. 밤새 손질한 치킨으로 손이 트고 갈라져도 서로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첫 가게 확장할 때 밤새 페인트 칠하며 꿈을 키웠던 그 순간들. 경쟁 업체가 들어와 장사가 어려워졌을 때 서로 다독이며 버텼던 시간들. 모두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저 사업 파트너였던 거야? 치킨집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고 결혼 자금도 지원했죠. 첫째 결혼식 날 둘 다 가게를 비울 수 없어서 번갈아 가며 식장에 다녀온 기억도 납니다. 손님이 가장 많은 금요일이었거든요. 희생도 함께 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가게도 안정되고 아이들도 모두 자리 잡았으니 평화로운 노후를 즐길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치킨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둘이서 전주 한옥마을 근처를 산책하며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려 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이혼 이야기는 36년 동안 제가 걸어온 길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킨집 메뉴 개발하느라 밤새 레시피를 연구하던 날들, 배달, 오토바이가 고장났을 때 함께 자전거로 배달하던 순간들, 가게 앞에서 여기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까지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저희 36년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며 고생했던 나날들이 무색해졌어요. 저희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함께 사업을 일궈온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사이가 이렇게 쉽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는 제 삶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몽유병자처럼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게 악몽이길 바랐지만 남편의 냉정한 태도는 이것이 현실임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실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미안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귓가에 우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것처럼 현실 감각이 사라졌어요. 낯선 여자라니. 36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낯선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도 충격적이었지만 외도라는 현실은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남편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나 망설임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연설을 하듯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36년 동안 알아온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내게 새로운 활력을 줘. 당신이 주지 못했던 것들을. 침착하게 이어지는 그의 말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활력이라니, 새로움이라니, 제가 그동안 부족했다는 뜻인가요? 갑자기 지난 36년간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노력과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탈감만이 제 몸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남편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제 서명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서류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담담함만 있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것처럼 태연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재산은 반반 나눌 수 있어. 치킨 집은 내가 갖고 집은 당신이 가지는 게 어때?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더욱 현실감이 없어졌습니다. 치킨집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 단정 짓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된 서류, 재산 분할 계획, 감정 하나 없는 표정.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분명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을 겁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 실망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짐이 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짐까지 싸놓았던 거예요. 내일까지 생각해봐. 서명하면 변호사에게 보내줄게.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남겨졌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소리쳐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래도록 준비해왔다는 사실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탈함을 넘어 이제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이혼 서류가 저를 냉정한 현실로 계속해서 끌어당겼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긴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이혼 서류가 놓인 식탁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처음에는 별것 아닌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치킨집 일을 마치고 항상 함께 귀가했는데 갑자기 정산할 일이 있다. 친구를 만나야 한다며 혼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지 나이 들어 사회생활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물어보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래처 미팅, 친구 모임, 동창회.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더군요. 대화할 때도 시선을 피하고 말끝을 흐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옷차림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편한 티셔츠와 바지만 입던 남편이 갑자기 셔츠에 신경 쓰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생겼지만 저는 그것을 애써 외면했어요. 당신 요즘 꽤 멋부리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농담처럼 물었을 때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그냥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야 할 때였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이나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자 알림음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며 확인하고 가끔은 자리를 피해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징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36년간 신뢰했던 사람이 변심할 리 없다고. 그건 분명 제 오해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어쩌면 그때 제가 현실을 직시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웃고 있거나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고 그건 분명 저나 우리 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웃는 모습이 자주 보이네. 제 질문에 남편은 당황하며 아니, 그냥 사업이 잘 돼서 그런가 봐.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치킨집 매출은 오히려 조금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갑작스러운 옷차림의 변화,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 이 모든 징후를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이에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6년간 쌓아온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현실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변화를 지나친 일심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바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정면으로 대화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동안 남편의 외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돌이켜보면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지고 눈을 피하던 남편의 모습에 묻어있던 낯설. 그 모든 것을 외면했던 저 자신이 지금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않으려 했던 저의 선택이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날 아침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이 두고 간 휴대폰 충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 아이들 생일로 설정해둔 비밀번호는 36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비밀번호를 자주 잊어버려서 항상 쉬운 번호로 설정해두곤 했습니다. 혹시 그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잠시 짐을 가지러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어요. 남편은 서류 몇 장을 챙기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첫째 생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 5년 전 우리 치킨집 홀에서 일하다 가게 돈에 손을 대 쫓아냈던 그 여자가 맞을까요? 가장 최근 메시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내 곁에 있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위로 스크롤하자 더 많은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너무 보고 싶어. 오늘 만날 수 있어?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건 운명이었나 봐. 이제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곧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에게 갈게. 당신을 너무 사랑해. 다른 누구보다도. 메시지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36년 동안 남편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표현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분명히 김영숙의 얼굴이 있었어요. 5년 전 치킨집에서 일하다 가게 돈을 훔쳐 쫓겨난 그 여자. 당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작은 액순이 그냥 넘어가자며 말렸었죠. 그때 이미 무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후에 다시 만난 걸까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화난 얼굴로 휴대폰을 주워 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내 휴대폰을 함부로.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남편은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곧 체념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잖아. 그래. 맞아. 난 김영숙을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들으니 더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단순한 낯선 여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한때 존재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돈 훔쳐 쫓겨난 그 김영숙이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변했어. 그땐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남편의 변명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가게 돈을 훔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녀가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6년이라는 시간, 함께 일군 치킨집, 키워낸 아이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달콤한 말들이 제게는 독이 되어 온몸을 퍼져나갔어요. 게다가 그 말들의 수신자가 김영숙이라는 사실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끝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이 악몽처럼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가게 돈을 훔친 여자에게 보낸 그 사랑의 메시지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과 마주 앉은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와의 관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봐. 김영숙이랑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야?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어요. 5년 전 영숙이가 가게 돈을 훔쳤을 때부터야. 그 말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전. 그때 영숙은 생활이 어려워 우리 치킨집 홀에서 일했었죠. 어느 날 마감 정산 중 돈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고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녀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말렸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영숙이 그녀가 먼저 제안했어.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갚겠다고. 남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그녀가 계속 접근해왔고 결국 넘어갔지. 당시에는 그저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어. 남편의 고백이 계속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 실수가 5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내게 계속 연락해왔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지. 그녀는 내게 당신이 주지 못했던 것을 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6년간 헌신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부족했다니, 제가 남편에게 무엇을 못 주었다는 건가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영숙이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진짜로 자유롭다고 느껴. 남편의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36년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일궈온 치킨집, 키워낸 아이들, 모든 추억들. 그것들이 그에게는 자유를 속박하는 사슬이었던 걸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의미 없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었지. 내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 아니었어. 그녀는 내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의 싸늘한 태도가 더욱 가슴 아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해온 사람처럼 그의 말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니. 그가 저와의 세월을 부담처럼 여겼다는 사실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함께 살아왔다는 그 말이 36년간 쌓아온 제 인생의 의미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난 이제 떠날 거야. 영숙이와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야. 남편은 짐을 들고 일어났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몸 안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어요. 가게 돈을 훔친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한다니. 그것도 그녀가 먼저 유혹했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주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어요. 3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추궁한 결과 남편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고 저와의 세월을 부담처럼 여겼다는 사실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압도했어요. 남편이 떠난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셋을 모두 불렀어요. 큰딸,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엄마, 갑자기 다 부른 이유가 뭐야? 무슨 일 있어? 큰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 이혼하자고 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막내딸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치킨집에서 일했던 김영숙이란 여자야. 돈을 훔쳐서 쫓겨났던 그 사람. 그 말에 아이들의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막내딸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고 큰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아들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자랑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큰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울어도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내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어요. 꾹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3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도대체 아빠는 뭘 생각하신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들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큰딸은 제 어깨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막내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올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빠한테 당장 전화할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아들의 반응으로 봐서는 변명이나 냉정한 대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그런 여자랑 살겠다고요? 아빠가 미쳤어요. 아들의 외침에 큰딸도 막내딸도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전화가 끝나고 아들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큰딸은 그를 말리며 진정시키려 했고, 막내딸은 계속해서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지켜드릴게요. 큰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아이들 앞에서 꾹 참았던 눈물을 와르르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슬픔, 분노, 배신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울었습니다. 자녀들의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울음, 그리고 제가 꾹 참았던 눈물까지. 가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아이들만큼은 제 곁에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눈물의 대화를 나눈 후 남편과의 이혼 절차는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했으니 서명만 하면 돼.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했어. 남편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36년의 세월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어요. 그동안 수고했어. 지킨 집은 내가 갖고, 집은 너가 가져. 은행 계좌는 반반 나누자. 사업 계약을 체결하듯 냉정하게 말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6년간 함께 일궈온 치킨집.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것이라 말하는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해요. 큰딸이 옆에서 저를 말렸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대로 서명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도움으로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렇게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원 출석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경험이었어요. 한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과 법정에서 마주 앉다니. 남편은 김영숙과 함께 법정에 나타났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서로 남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도 이질적이었어요. 최인숙 씨와 박경우 씨의 이혼 조정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조정. 그 말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36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적 용어로 정리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 꾹 참았어요. 박경우 씨,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판사의 질문에 남편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성격 차이, 불화 등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김명숙의 존재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의 뻔뻔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분노로 떨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치킨집 소유권에 대해서는 박경우 씨가 단독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최인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변호사가 치킨집이 부부 공동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 36년간 저도 그곳에서 함께 일했고 가게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순간 남편과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 과정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 홀로 남겨져 공허한 시간을 보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혼 조정이 종결되는 날이 왔습니다. 치킨집은 결국 반반 나누기로 했고 집은 제가 갖게 되었어요. 은행 계좌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36년의 추억과 시간을 어떻게 나눈단 말인가요? 이것으로 각경호 씨와 최인숙 씨의 이혼을 확정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이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김영숙과 함께 다른 출구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36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남처럼 마주 앉아 세월을 갈라야 했던 그 현실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치킨집, 집, 은행 계좌. 물질적인 것들은 나눌 수 있었지만 36년간의 추억과 시간은 어떻게 나눈단 말인가요?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되는 순간 제 인생의 반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은 김영숙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눈물을 쏟아내곤 했어요. 어느 날 막내딸이 저를 노인복지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이 어색했지만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위안을 느꼈어요. 처음 오셨네요. 저도 1년 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옆자리에 앉은 남성분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노신철이라고 소개했어요. 64세로 저보다 2살 어린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저도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내가 젊은 남자를 만나 떠났죠. 신철 씨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는데 같은 경험을 한 사람 앞에서는 말문이 트이더군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아픔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치킨집에서 일했던 여직원과 바람이 났어요. 36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죠.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공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정말 저를 이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수채화 교실이 있는 날이면 항상 수업 후에 함께 차를 마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철 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로 일하다 은퇴했고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혼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요. 신철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점점 과거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게 되었고 가끔은 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신철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저를 전주 한옥마을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주 가던 곳이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 와본 적이 있나요?
네, 예전에는 자주 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적은 없네요. 그날 우리는 한옥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신철 씨는 건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서 한옥의 특징들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과 함께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곳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전시회에 가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그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철 씨는 세심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읽어주었고, 저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어요.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깊은 대화였을까요? 아니면 나이 들어 다시 만난 친구의 소중함이었을까요? 어느 날 문득 저는 신철 씨를 기다리는 제 모습에서 설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64세의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관계. 그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선물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신철 씨와 저는 전주 덕진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는 매주 2번씩 만나는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위로였지만, 어느새 그 이상의 감정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벚꽃이 정말 아름답네요. 인숙 씨와 함께 보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신철 씨의 말에 저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6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어요. 제 마음 속에서 봄꽃처럼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신철 씨가 준비해온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보온병에 담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남편과의 36년 결혼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어요. 인숙 씨,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신철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는 것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신철 씨와의 만남이 기다려졌어요. 이혼 후의 절망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 특별해졌습니다. 가끔은 신철 씨가 요리를 해주었고, 저는 그에게 치킨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도 신철 씨를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그를 좋게 생각해 주었어요. 어느 날 밤 한옥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신철 씨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인숙 씨,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입에 꺼내기가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신철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이런 나이에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신철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서두르지 말고 지금처럼만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네,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상처를 겪었고, 이제는 천천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만 지내보자는 신철 씨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굳이 정의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존재로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어요. 두 사람 모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감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아이들도 저의 변화를 알아챘나 봅니다. 큰딸이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요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신철 아저씨라는 분이 엄마에게 좋은 분인가 봐요. 딸의 말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네, 맞아요. 신철 씨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이제는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66세의 나이에 우연히 만난 64세의 그와 함께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하며 우리는 친구 이상의 감정을 천천히 키워나갔습니다. 지금처럼만 지내보자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신철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무시하려다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인수가 나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영숙이가 날 떠났어.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갔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도망가다니.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의 슬픔의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2년간의 시간이 저를 바꿔놓았고, 무엇보다 신철 씨와의 만남이 제게 자존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인수가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36년이었잖아. 절박한 그의 목소리에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 36년은 이미 그가 스스로 버린 시간이었어요. 제가 혼자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나요? 미안해.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그에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저만의 것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난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절박한 그의 목소리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를 꽉 쥐며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찾아갈 거야. 당장 끊어. 전화를 끊은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철 씨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저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나 봅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여요.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의 전화, 그의 요청,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까지. 신철 씨는 그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신철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제 상처를 치유해준 사람은 신철 씨였고, 그와 함께하는 지금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전 남편의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그 여자가 떠났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더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한 또 하나의 중요한 걸음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신철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재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거든요. 인숙 씨, 오늘은 어디로 나들이 갈까요? 덕진공원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다던데. 신철 씨의 제안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나들이를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전주의 명소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채화 교실에서 만난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철 씨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에요. 인숙 씨,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이제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지난달에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철 씨도 함께였고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신철 씨를 좋아하고 손주들까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도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요. 큰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 늘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의 형태는 변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철 씨와 함께 치킨집 근처를 지나가다 전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김영숙이 떠난 후 그는 다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담담하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어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어요. 괜찮아요. 기분이 안 좋아진 건 아니죠? 신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혀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에요. 상처를 안고도 웃을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신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위로하며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67세, 신철 씨는 65세입니다. 많은 세월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함께 보내려 합니다. 노년의 새 삶을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특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실패가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 더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화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